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유아 발달 3주차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발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무의식적 본능에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정신 상태를 알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 성 발달 단계, 성에 민감하고 그 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입장의 설명인데요.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의 특징을 보면 모든 인간이 심리 성적 경험을 하며 이 단계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이다. 우리 집 아이나 옆집 아이나 미국 아이나 한국 아이나 서아프리카 아이나 이러한 심리적으로 그런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각 단계별로 본능적인 리비도, 성적 욕구, 본능적인 리비도, 성적 욕구죠. 리비도의 만족을 추구하며 충족 정도에 따라 성격과 행동이 결정된다. 그래서 충족했느냐, 너무 과잉 충족했느냐, 결핍됐느냐에 따라서 행동,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특정 발달 단계의 만족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고착의 문제가 생긴다. 너무 과잉되어도 또는 결핍되어도, 그러니까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고착의 문제가 생긴다. 네 번째로는 생후 첫 5, 6년까지의 경험이 성격 형성에 너무나 중요하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이 시기, 특히 그러니까 영유아기를 말하는 거죠. 영유아기에 이런 경험, 입의 경험, 학문기의 경험, 남근기 또는 성기기의 그런 경험이 성격 형성에 결정적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달 과정에서 각 단계들은 서로 중복될 수 있고 구강기에서 학문기 넘어가면서 중복될 수 있고 특정 시기에 두 단계가 이렇게 공존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특징. 자,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을 알려면 이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프로이드가 만든 용어이고 프로이드의 대표적인 이론의 용어예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이 의식,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전의식, 잘 생각은 안 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하 그거였지 하고 떠오르는 거. 긴가민가 하다가 이거구나 떠오르는 거. 그게 뭐라고? 전의식. 그 다음에 몰라 내가. 모르고 있는 아주 내 밑속 이 무의식을 더 중요하게 봤어요. 자, 의식하고 있는 거, 긴가민가 하다가 떠오르는 거, 전혀 떠오르지 못하는 내 무의식의 세계. 그러나 프로이드는 뭘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했다고요? 이 무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설명을 다 못하니까 또 만들었어. 부연 설명으로 성격 구조라고 해서. 성격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초와 내가 막 원하는 거, 원초와 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쾌만 있는 거, 쾌락을 원하는 거. 자아는 뭐예요? 좀 조절을 할 줄 알아. 조절을. 내가 이것을 지금 해도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거야. 원초와는 뭐야? 무조건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야. 자아는 그래도
이렇게 주변 상황을 봐.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야. 자, 초자아는 뭐예요? 오로지 남을 위해서. 헌신, 기여, 그리고 아주 양심의 가장 위에 올라와져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뭐 이런 마음, 초자아, 슈퍼에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부연 설명한 거예요. 한 번 더 갑시다. 처음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셔서 이 과목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리비도의 개념이다. 근데 그 리비도는 그 쾌락을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영유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무의식이 더 커. 그리고 이렇게 들어져 나온 것은 나의 성격과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는 것은 내 무의식은 아직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알려면 이 무의식을 알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구성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전의식은 좀 생각은 안 났어. 근데 내가 이렇게 깊게 생각하면 아하 그거였지 하고 아는 거. 전의식. 무의식은 뭐야? 내가 몰라. 내 내면, 이 안에 있는 거, 내 무의식. 그런데 이걸로는 인간의 성격을 다 설명하지 못하니까 성격 구조라고 해서 원초와 K를 추구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본능, 그냥 그 본능대로 하는 거. 자아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조율도 할 줄 알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현실 감각이 있는 거. 초자아는 뭐예요? 그 현실 감각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더 상대방을 위하고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내가 금방 갖고 싶은 그 쾌를 누르는 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초자, 슈퍼에고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 특히 그 심리 성적 발달 단계는 5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강기. 성적 리비도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입. 그래서 입의 쾌감, 입이 그 성적인 그 쾌감을 느끼는 원천이 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는 그 0에서 1세를 구강기. 입의 만족이 제일 중요한 때다. 그래서 쾌감의 원천과 현실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해가면서 이제 발달하는데 그 결핍식, 이 구강기의 쾌를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지 못했어. 그랬을 때 그 구강기에 고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 다 설명을 해드릴 거야. 한번 전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구강기에는 입에 쾌감의 원천이 있다. 성적 리비도가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 그래서 구강기. 그래서 아기들은 빠는 걸 좋아한다. 그 쾌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어디를 가요? 이제 배변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 항문기. 배변을 보유하고 배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쾌감의 원천이다. 그 다음에 남근기가 성기기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기. 그 성기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야. 섹스 이게 아니라 그냥 성기 그 자체에. 그래서 만 3세에서 5세. 잠복기는 뭐예요? 그 성적 리비도가 욕동이 덜한 때야. 어디에 이렇게 막 몰려있지 않아. 구강기는 입에 몰려있고 항문기에는 항문에 몰려있고 남근기에는 그 성기 자체에 몰려져 있는데 잠근기는 그런 성적 욕구가 그냥 완만해. 어디에 몰려있지 않아. 초등학교 시기 6에서 한 12세 정도. 그 다음에 생식기. 그야말로 어른이죠. 그야말로 섹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생식기에 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단계씩 볼게요. 자, 먼저 구강기 봅시다. 구강기는 출생 후부터 생후 18개월까지의 시기예요. 쾌락이 어디에 몰려 있다고요? 입에 몰려 있어. 그래서 빠는 것을
아이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빠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서 씹는 거, 입안에 있는 거, 빨고 씹고 이런 것들을 통해 쾌감을 얻는다. 그래서 이가 나기 전까지 0에서 8개월은 빠는 것에서, 그리고 이가 나면서부터는 한 8개월서부터 한 18개월까지 유치라고 하잖아요. 애기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니가 날 때 막 얘가 간질간질하고 막 깨무는 거, 이런 거에서 쾌감을 얻어요. 그래서 이를 각각 구강 동조적 단계, 빠는 거, 구강 동조적 단계를 전기라고 하고요. 구강 공격적 단계, 깨무는 거를 후기 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기의 고착, 이게 만족이, 쾌가 다 만족을 못 느꼈을 때, 그래서 구강 동조적 단계, 빠는 단계에서는 욕망을 뭐에? 빠는 거에 욕망을 충족하죠. 빠는 거에. 그런데 너무 과잉, 얘가 이제 이가 나서 이제 씹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빠는 것만 하게끔 해. 너무 과잉이나 결핍이 발생되면, 빨아야 되는데 엄마가, 이 아이가 빨리 너 이제 거의 12개월 넘었는데 이제는 빠는 거 먹지 말고 이유식으로만 먹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아이는 불편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결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 구강 의존적 성격으로 된다. 구강 의존적 성격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구강 공격적 단계 뭐예요? 이를 깨문데, 이가 나오니까 막 깨물고 싶잖아요. 그 깨무는 욕망을 충족하는 건데, 특히 이럴 때 엄마 쭈쭈 먹으면서도 엄마 젖을 깨물고 이래요. 그럴 때 엄마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심하게 아이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는 결핍이 오잖아. 그쵸? 결핍이 오게 될 때, 또는 너무 과잉, 엄마 젖만 계속 빠는 거지. 이유 안 하고, 이유식 안 할래 하고. 그렇게 되면 구강 공격적 성격의 고착이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자, 입에 만족하는 시기가 0, 1세기다. 그런데 그 입에 만족하는 그 구강기의 만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빠는 거 또는 이렇게 깨무는 거. 그래서 깨무는 것도 이 시기에 그 깨무는 것을 만족시켜 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뭐 줘야 돼? 치아 바르기. 그래서 막 이렇게 씻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게끔 놀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야. 네. 자, 두 번째로는 항문기. 생후 18개월에서 만 3세까지인데요. 이 시기에 성적으로 가장 흥분되는 신체 부위는 어디예요? 항문. 그래서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방출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배변 훈련을 시키죠. 엄마가. 그래서 특히 배변 훈련은 자아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요. 배변 훈련을 통해 유아는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통제를 경험해요. 응가 아무 데서 하면 안 돼. 여기다 하는 거야 하고 엄마한테 이제는 응가를 배우게 되죠. 변기에다 넣으라고 기저귀만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아이는 성적이 고착되느냐 또는 건강하게 발달하느냐 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학문을 통해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유아의 욕망과 부모의 현실적인 욕구, 아무데나 똥 싸는 거 아니야. 그런 배변 훈련이 이제 충돌하면서 유아는 현실이 모든 욕망을 호용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데구나.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을 담당하는 성격 구조인 자아가 뽀롱뽀롱뽀롱 원초어만 있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싸고 싶은 대로 쌌다가 이제 엄마가 여기다가 또 하자. 응가 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이제 이렇게 되면서 뽀롱뽀롱뽀롱뽀롱뽀롱 뭐가 나와요?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타협하는 거지.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죠. 자, 항문기의 고착. 아이가 그런 마음대로 배출하고 싶은 마음, 배설하고 싶은 마음 또는 보유하고 싶은 마음이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면 좋은 성격이 되는데 결핍되거나 너무 과잉됐을 때 엄마가 너무 막 심하게 기저귀를 막 청결하게 한다든지 뭐 또 쌌냐 라고 면박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항문기
욕망 충족에 문제가 이제 생겨서 이제 발생하게 되면 항문 공격적인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남근기예요. 만 3세에서 5세. 이 시기 유아의 리비도는 이제 성기 중심으로, 성기 그 자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기 그 자체, 성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그래서 남근기의 두드러진 갈등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것도 이제 상식이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아한테 생기는, 그 다음에 여한테 생기는 것은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유아가 이성 부모에게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거야. 에로스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부모에게는 적대감, 티나토스라고 해요. 적대감, 파괴적인 그 욕구, 티나토스를 품는 데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고 성행위와 사랑의 표현이 가능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남근기에 고착된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근기에 고착된 성격 유형은 남녀 간에는 다소 이제 차이가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경솔하고 과시적이고 야성적인 성향이 있고 강함과 남성다움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보여지고요. 여성은 성관계에서 순진하고 결백해 보이려고는 하지만 유욕적이고 경박한 경향으로 또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한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자, 이제 네 번째 잠복기예요. 만 6세에서 이후 사춘기 전까지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새로운 성감대는 이제 좀 어디에 한 부분에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부분에 있지 않고 그냥 잠재기야. 그야말로 잠복해져 있어. 어느 곳에 이렇게 딱 있지 않고. 그래서 성적 본능은 그냥 무의식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초와는 약해지고 자아와 초자아가 강해져요. 그래서 리비도는 승화되어 지적 관심, 운동, 동성 친구 간의 우정으로 전환되고요. 특히 동성의 또래와 집단을 형성하고 이성의 또래와는 좀 배타시하는 경향이 있다. 6세에서 초등학교 우리 1학년, 2학년 들어갈 때 어땠어요? 남자는 막 이랬잖아. 일부러 더 배타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잠복기에 고착된 성격은 이성에 대해 정상적인 친밀감을 갖지 못하고요. 프로이드는 잠복기 발달에 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냥 무의식 쪽에 그냥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으니까. 역동이 없으니까. 자, 다섯 번째 이제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시기. 사춘기에 이르르면 생식 기관이 발달하고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어떤 충동? 성적인 충동을 이제 일으키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행할 신체적, 생리적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동기 동안 무의식 속에서 이제 잠복해 있던 그 성적 관심과 에너지가 의식의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야동을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이 분출된 성 에너지는 동성에게로 향하다가 점차 이성에게로 옮겨가요. 그래서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진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상적인 생식기 성격 발달을 위해 근면을 배우고 즉각적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하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신분적인 관점에서 에릭슨, 프로이드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이론, 프로이드는 성적 이론, 심리 성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 였는데 에릭슨은 심리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특히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차이점은 프로이드는 어디까지 생식기까지 그 청소년기까지고 그 이상은 더 관심을 주지는 않았어요. 성기기까지만 보고
그러나 에릭슨은 전생에 걸친 발달을 강조했고 특히 자아 정체감 확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은 일생 동안 8단계의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발달 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심리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발달 과업이 있어.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발달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그 발달 과업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이 강화되고 갈등이 지속되거나 위기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부정적 자아 특질이 강화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두 번째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한번 살펴볼게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심리사회적 위기 해결 또는 해결하지 못하게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사회적 회개라는 것은 나의 그런 심리적인 것을 사회적인 관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과 행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프로이드의 구강기에 해당하고요.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감, 회의감, 그래서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하고요.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합니다. 5단계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프로이드의 생식기 또는 청년기에 해당하고요. 6단계 친밀성 대 고립감은 성인기, 7단계 생산성 대 침체성, 중년기를 말하고 있고요. 8단계 자아통합감 대 절망감, 노년기로 봅니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그 생식기에, 청년기에 그쳤지만 에릭슨은 전생에 걸쳐서 이렇게 8단계에 걸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 나이대마다 심리적 발달 과업이 있구나. 그리고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뢰가 잘 다져져야 자율성이 생기고 이렇게 점성의 원리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신뢰가 쌓인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뽀롱뽀롱 자율감이 생기고 자율감이 있는 사람이 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주도성이 생기고 주도성이 있는 사람이 뽀롱뽀롱뽀롱 근면성이 생기고 근면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아 정체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친밀감을 형성하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 생산성이 있게 되고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아통합감. 여기서 생산성에서 얻어지는 그런 것은 배려 이런 거거든요. 예, 배려할 수 있는 거, 사랑 이런 건데 그래서 인생의 단계를 전생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인펀시, 영아기를 말하는 거죠.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전생의 사이클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자, 볼게요. 1단계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 그랬어요. 출생 후 18개월쯤이고요. 이 시기의 심리사회적 위기는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이다.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불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뢰감은 어떻게 생겨요? 양육자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울었어. 울고 막 힘들고 힘들어서 막 울고 이래. 그럴 때 어떻게? 누군가 와서 나를 이렇게 봐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배고픈 거 우유도 주고 이러면 이 세상은 살을만해. 좋구나. 내가 울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이 아이 안에 뭐가 생겨? 희망이 생긴다는 희망. 희망이라는 심리사회적 자아특질. 그런 심리사회적 능력이 생겨. 희망이라는 능력. 그런데 내가 울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해주지도 않아. 그러면 뭐가 생겨? 철회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사회관계로부터 나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철회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자, 2단계는 자율성 대 수치심, 회의감이고요. 18개월서부터 만 3세까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심리적 위기는 자율성 아니면 수치심. 자, 이 시기 한번 18개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가 한 12개월쯤부터 서게 되고 잡고 걸을 수도 있고 18개월 정도 되면 어정쩡하기는 하지만 걸을 수 있죠. 이제 자유의사가 더 내가 가고 싶은 건 막 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자꾸 맡게 되면 수치심이 생기고 그래 이거 했어 아이가 하는 대로 조금 인정해주면 아이는 자율성이 커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프로이드의 이론에 또 견주어서 보게 되면 이 시기는 배변 훈리 시기잖아요. 그래서 배변 훈련은 자신 행위에 대한 독립심을 키워주면서 자율성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배변 훈련 과정에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고 유아의 실수를 비난하게 되면 유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 또는 의심, 회의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단계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의지력이 생기고 실패하면 강박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자아 특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도성 대 죄책감. 잘 이제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맨 처음에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신뢰가 쌓여야 되는구나. 그 다음 무슨 단계? 자율적이어야 되구나. 그 다음 또 무슨 단계? 자율성. 그 다음에 주도성. 자, 자율성과 주도성의 조금 다른 점은 자율성은 아동이 서서 그냥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저기 가고 싶은 거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주도성은 머리로 생각해. 내가 정말 저거 갖고 싶어.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래서 실험을 하고 싶은 거야. 자율성은 실험 정신은 없고 그냥 가는 거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 3세에서 6세의 시기고요.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위기는 주도성 대 제의식이다. 부모가 유아에게 탐색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고 유아의 질문에 충실히 답해주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아이는 주도성이 생기고 그렇지 못하면 유아의 목표나 계획이 잘 성취되지 않고 유아의 신체 활동이나 언어 활동에 대한 이렇게 제한을 막 더 많이 두고 간섭하게 되면 유아의 활동과 질문을 또 부모가 귀찮게 여기게 되면 유아는 어떤 생각이 된다고요?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리고 죄의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성 대 죄의식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목적이라는 심리사회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실패하면 억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르는 거지. 내 생각 자체를 누리는 거지. 나 하고 싶어 이런 자체를 누르는 그런 억제라는 부정적 그런 자아 특징 또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자, 이제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또 우리 얘기를 해요.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 신뢰감의 토대 위에 자율성이 생기고 자율성의 토대 위에 주도성이 생기고 주도성이 생긴 아이는 뭐가 생겨? 근면성이 생겨. 근면성이 안 생기면 어떤 게 생겨? 열등감이 생겨. 네. 그래서 6에서 12세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심리사회적 위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근면성이 발달하고요. 학교에서 아동은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인지적 기술을 획득하고 또래와 함께 어울려 놀거나 공부하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동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적절한 성취감을 느끼면 근면성, 느끼지 못하면 열등감. 빠지는 거죠. 나는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인정받고 내가 거기 안에 성취감을 느끼면 근면성, 그러지 못하면 나는 안 되는가 봐 하고 열등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는 그런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유능성을 갖게 되지만 실패하면 무능력감,
그런 자아 특질을 결과를 낳는 거죠. 자, 다음에 5단계로 정체성 대 정체감, 혼미. 만 12세에서 20세의 시기고요. 이 시기의 심리 사회적 위기는 뭐다? 자아, 정체감, 확립 대 자아, 정체감, 혼란인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청소년 시기의 자아, 정체감, 확립을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달 가업이라고 보았고요.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개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감을 형성해서 건전한 이제 성인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존재의 의미 이런 거를 탐색하면서 막 자꾸 회의감만 들고 고민하고 방황하면 정체감, 혼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성실이라는 자아 특질이 강화되고 실패하면 거절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중요한 건 특히 이 청소년 시기에는 좋은 성인, 의미 있는 타인이 그 어떤 시기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저 형처럼 될 거야. 저 형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그런 어떤 선망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그러한 인프라,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그런 좋은 형아, 좋은 언니, 그 좋은 형아, 좋은 언니라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 자기가 공부하는 것, 자기 전공 이런 거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형아들. 그런 형아들이, 그런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너무 좋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체성, 확립. 자, 6단계는 친밀성 대 고립감, 성인 초기이고요. 만 20세에서 40세 이 시기이고요. 이 시기는 중요한 관계의 범위가 친구나 애인으로까지 확대되어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친밀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지 못하면 배타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기 못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고립되어서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친밀감은 합리적인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시기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사랑의 능력이 자아 특질이 되고, 실패하면 배타성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7단계로서 생산성 대 침체성, 만 40세에서 65세의 시기를 말하고요. 이 시기의 최대 가업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이런 것을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자녀를 낳고 교육하고 사회 전통을 전수하면서 가치관을 전달하는 부모의 역할을 통해 생산성을 획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다음 세대, 그 후배들을 양성하는 거죠. 양성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학문적 성취, 기술적 생산품, 예술적 업적 등을 통해 생산성을 획득하게 되죠. 꼭 결혼해서 아기만 낳는 거 아니어도. 그래서 생산성이 결핍되면 성격이 침체되고 황폐해진다. 그래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아 특질이 강화되고, 실패하면 거부나 권위주의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8단계인데요. 자아 통정감 대 절망감. 65세 이후의 노년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애가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음미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자아 완성 또는 자아 통합은 모든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겸허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만족스럽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잘 살아왔어, 그동안.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또는 후회나 회한에 빠지게 되면 뭐가 생겨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또는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막 세상 탓 무슨 탓 이렇게 하게 되면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나는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 내 인생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단계에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결과 지혜가 생기고 실패하면 경멸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아하게 현숙하게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어때요? 지혜가 많잖아. 자아통정. 예. 이렇게 에릭슨은 말했어요. 8단계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프로이드가 주장한 인간 정신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 원초와 자아, 원초와 초자아, 의식, 자아, 전의식, 의식. 뭐죠? 그쵸. 1번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설명을 했죠. 2번 프로이드가 주장한 인간의 성격 구조로 옳은 것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의식, 자아, 초자아, 전의식, 원초와 의식, 의식, 전의식, 무의식. 뭐죠? 1번 프로이드는 인간 성격의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중 200쾌락의 주요한 원천인 단계는 1생식기, 잠복기, 학문기, 구강기. 어딜까요? 구강기. 4번이죠. 심리사회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희망이라는 능력을 얻게 되고 실패하면 사회관계로부터 철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그 단계가 뭐죠? 1. 신뢰감 대 불신감, 2. 자율성 대 수치심, 3. 주도성 대 죄책감, 4. 근면성 대 열등감. 어떤 건가요? 그렇죠. 1번 신뢰감 대 불신감. 마지막 에릭슨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중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어디라 그랬어요? 1번 신뢰감, 2번 주도성, 3번 근면성, 4번 자아 정체감. 그쵸? 4번 자아 정체감이죠.